비수마가 지난 경기에서 또다시 퇴장을 당하면서 당분간 경기에 나올 수가 없게 됐는데 비수마의 이번 시즌 퇴장 기록 자체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3라운드에 옐로카드, 그리고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에 연속적으로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옐로카드가 4장이 됐죠. 그리고 8라운드에 루턴타운전에서 경고 누적이 되면서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를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고 4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 누적이 되어 있어서 퇴장 징계로 한 경기를 빠졌지만 12라운드 울버햄튼전에 또다시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아스톤빌라전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벌써 2경기를 빠졌죠. 그래서 13라운드 만에 경고 누적으로 한 번 징계를 당하고 경고 누적 퇴장으로 한 번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몇 경기 지나자마자 또다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앞으로 4경기 징계예요. 왜 4경기 징계냐면 다이렉트 퇴장이 3경기 징계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비수마가 2번째 퇴장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로 한 경기가 추가돼서 4경기 동안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번 시즌 토트넘이 리그에서 17경기를 했는데 17경기 동안 이미 2경기를 빠졌고요. 앞으로 4경기를 빠져야 되니까 6경기 징계를 받은 선수가 된 거거든요. 아직 시즌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비수마가 부상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경고 누적과 퇴장 징계로 6경기를 빠지고 있다 라는 것은 팀적으로 정말 아주 큰 손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비수마도 지금 플레이적으로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특히나 비수마가 최근 들어서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진 이후부터 실수가 많아지고, 특히나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많아지면서 본인이 무리하게 반칙하는 경우도 많아졌거든요. 물론 경고 누적 징계는 메디슨이 있을 때 받긴 했지만 어떤 거냐면 이 비수마가 처음에 이적해 왔을 때 브라이튼에서 잘했다 보니까 비수마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 탈압박, 그리고 볼을 전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비수마가 영입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비수마는 이미 탈압박이나 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브라이턴에서도 처음에는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다가 공격적인 플레이와 볼을 전개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선발에서 제외가 됐었고요. 포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비수마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브라이튼에서 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비수마가 브라이튼에서 플레이한 위치를 봐도요, 확실하게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뛰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출전 시간별 포지션을 나눠봐도 비수마가 중앙 미드필더로 뛴 시간은 4%밖에 안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시간이 96%예요. 그러니까 비수마는 브라이튼에서 뛰던 시절부터 수비형 미드필더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수마가 아예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비수마의 체격 조건이나 버티는 힘이 좋기 때문에 볼을 받았을 때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면 몸싸움으로 이겨내는 능력, 버티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수마가 여기서 과욕을 부리면서 무리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빼앗기거나, 그리고 비수마가 옆에 도와줄 선수가 없으면 패스 자체가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혼자서 빌드업을 전개하다가 끊기는 장면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튼에서도 어떤 플레이를 보여줬냐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할 때 비수마 옆쪽에 메갈리스터나 음웨프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비수마가 수비 라인에서 올라오는 볼을 잡았을 때 상대방의 압박을 받으면 메갈리스터가 내려와서 비수마를 도와주거나 음웨프가 내려와서 비수마를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메갈리스터가 나오지 못할 때는 카이시에도가 비수마를 도와주는 역할로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상 비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지만 비수마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면서 한 명의 선수가 내려와서 비수마의 빌드업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로 브라이튼에서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 체제에서 비수마가 너무나도 못했던 것은 3-4-3 전형에서 비수마가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맡아야 됐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볼을 전진시키고 올라가서 공격을 전개해야 되는 역할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으니까 넓은 공간을 커버하면서 공격적인 측면,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도 부담감이 큰 역할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 쪽에서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번 시즌 비수마가 잘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디슨이거든요. 메디슨이 전방에 있지만 후방에서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때는 과감하게 내려와서 비수마 옆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토트넘이
볼을 전개할 때 비수마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메디슨을 거쳐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을 거쳐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토트넘을 상대하는 미드필더들도 메디슨에게 수비가 순간적으로 쏠리면서 비수마에게 넓은 공간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가 훨씬 더 수월하게 볼을 전개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비수마의 투박한 빌드업 능력이 메디슨의 존재 때문에 다소간 가려지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에서는 메디슨, 오른쪽에서는 포로까지 중앙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비수마를 좌우 측면에서 포로와 메디슨이 도와주니까 사실상 빌드업 체계 자체가 비수마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는 포로, 왼쪽에서는 메디슨을 거쳐가는 빈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메디슨의 영향력이 워낙에 컸다 보니까 메디슨이 빠지면서 이 자리에 로셀소가 나오든 호이베르가 나오든 뭐 스킵이 나오든 비수마를 메디슨만큼 도와주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가 빌드업에 대한 책임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클루세스키와 히샬리송을 투톱처럼 쓰면서 아예 미드필더의 숫자를 한 명 줄이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오른쪽에서는 포로가 중앙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사르의 투박한 빌드업을 도와주는데 왼쪽에서는 비수마가 우도기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우도기가 포로만큼 세밀한 빌드업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고 우도기의 역할은 전방 지역으로 올라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비수마가 왼쪽 지역에서 홀로 빌드업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 쪽에서 자연스럽게 턴오버라던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의 볼을 빼앗기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경기를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중원 지역에서 비수마가 볼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중원 지역에 내려와주는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나 비수마의 앞쪽에 스킵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받아줄 선수조차 부족해지면서 비수마가 빌드업적인 책임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노팅엄 포레스트가 비수마를 압박하는 순간 비수마가 당황을 하면서 여기서 볼을 전개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전반전에도 비수마가 왼쪽 지역에서 홀로 빌드업을 전개하다가 상대방의 압박에 볼을 빼앗겨서 결정적인 미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조 증상이 이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비수마가 왼쪽 지역에서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비수마의 주변에 빌드업을 도와주는 선수가 없었죠. 그리고 앞에 여전히 스킵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가 중원 지역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볼 터치가 너무 길다 보니까 올라오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에게 볼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비수마가 여기서 볼을 안 빼앗기려고 무리하게 달려들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비수마가 발을 뻗으면서 상대방의 정강이를 차면서 퇴장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건데, 물론 이 장면이 비수마의 아주 어설픈 터치, 탈압박, 여기서 발생하는 비수마가 본인의 실수를 커버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발을 뻗으면서 반칙이 나오는 장면까지 비수마의 어설픈 플레이 때문에 나온 거지만, 비수마의 이러한 플레이가 메디슨이 있을 때는 나오지 않다가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진 다음부터는 비수마가 이런 플레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전술적으로 비수마를 도와주는 선수를 한 명 정도는 붙여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이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측면으로 빼면서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 투톱,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이렇게 4-4-2 전형을 쓰니까 비수마가 더욱더 중원에서 선수 숫자도 줄어들고 비수마를 도와주는 선수가 줄어든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수마가 브라이튼에 있을 때부터 탈압박이라던가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불안함이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토트넘도 메디슨이 없을 때 공격적인 측면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후방 빌드업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아주 중요한 측면이다 보니까 사실 비수마가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꽤나 길거든요. 징계로 4경기를 못 나오고요. 이 4경기 징계가 끝나면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되기 때문에 2월달까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차피 메디슨도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수마의 자리에 호이비에르, 스킵 이런 선수들이 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선수들이 절대 비수마보다 탈압박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토트넘도 후방 빌드업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고요. 특히나 오른쪽에는 포로가 있을지 몰라도 왼쪽 지역에서 이번 경기 비수마가 퇴장을 당했던 그 위치에서 호이비에르나 스킵 혹은 비수마, 이런 탈압박이 부족한 선수들이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 주변 선수들이
도와줄 수 있는 전술적인 포인트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1월 달에 영입으로 해결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될 텐데 1월 달에 빌드업에 능한 미드필더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토트넘이 이 후방 빌드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후반기 토트넘의 성적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